인변 박바. 자, 암호화폐 왕탈출입니다. 오늘이 10회째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벌써 금방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이렇게 10회가 되고 좀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7월 13일, 오늘 날짜가 7월 13일입니다. 여러분들 밖에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화끈 불끈합니다. 우리 세종시 커피, 다비다 커피숍에서 맹고 주스 한번 같이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그 10이라는 숫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0, 손가락도 10개고요. 발가락도 10개입니다. 꽉 찬 느낌입니다. 성숙된 느낌입니다. 오늘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같이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가슴 벅차게 또 우리 그 SNS 타임즈 시청자 여러분들께 첫 번째 소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 암호화폐에 관한 학계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왜 교육이란 말, education이란 말만 들으면 가슴 벅차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과서에 실리고 그리고 학교, 그것이 초등학교든 고등학교든 또 대학교든 강좌가 열리고 강의를 하고 그리고 배우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아마 이젠 됐다,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제 MIT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이제 MIT, 영국의 MIT라고 불리는 대학이 있죠. 여러분들이 해외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이든 또 해외 명문대를 한 번이라도 조사한 분이시라면 아시는 분이 좀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입니다. 임페리얼 런던 칼리지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영국의 MIT 아주 상당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쪽에서 연구 보고서를 지난주에 7월 11일자로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첫 번째 소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싶어서 이렇게 가슴 벅차게 오늘도 이렇게 문을 엽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가장 평생에서 우리 SNS 타임즈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평생에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또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에 이렇게 전달을 하는가 여러분들 좀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여러분들 지금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통해서 우리 유시민 작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논객들이 모 방송국에 나와서 논쟁을 한 적이 있죠. 상당히 핫 이슈가 됐고 실시간 검색 1위도 될 정도로 핫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그때 논점이 뭐였냐면 과연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이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 영국의 MIT 임페리얼 런던 칼리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이미 일부 가치 저장이나 교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채택이 조만간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향후 10년간 주류 지급 수단으로, 결제 수단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이미 가치 저장이나 교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채택이 조만간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향후 10년간 주류 지급 결제 수단으로 부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덧붙여서 암호화폐 세계는 그와 관련된 이제 혼란스러운 용어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널리 이제 암호화폐가 널리 통용되면서 상당 부분 충족해 가고 있다. 가치성에 대해서 충족해 가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지급 결제 수단이라고 하면 가치 저장과 교환 매개 또는 가치 척도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이미 비트코인과 일부 암호화폐 코인은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렇게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해지는 메시지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10회 동안 저희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추세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외 명문대 소식입니다. 영국의 이 대학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과목이 개설이 잇따라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7월 11일자 날짜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세계적인 명문대 32곳이 잇따라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이미 개설한 학교도 많고요. 또 개설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 코넬, 듀크, 매사추 공과대학, MIT로 많이 알려져 있죠. 메리랜드 대학뿐만 아니라 뉴욕, 오늘은 또 영국의 정경대학까지 우리가 이제 다음 학기에 암호화폐 관련 개설 과목을 오픈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최초로 뉴욕 대학에서 프린스턴 대학뿐만 아니라 뉴욕 대학에서 시작으로 해서 프린스턴 대학이 암호화폐 과목을 개설을 했죠. 그 다음에 지난달에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캠퍼스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수업을 또한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전 세계 명문대학교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는 영국의 정경대학, 런던 스쿨 에코노믹 팔러틱스라고 하는 정경대학에서 암호화폐 관련 학과를 개설을 하겠다. 다음 학기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계들이 이제 정식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교과서에 실리고 학교에서 강좌가 열리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것을 배우는 이제 그런 것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영국의 소식을 좀 전달을 했고요. 오늘은 영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일본, 호주, 베네수엘라,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두 개 캐나다하고 네덜란드 총 10개, 오늘 제 10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전 세계 10개의 국가에 대한 소식을 좀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좀 미국으로 좀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 여러분들 그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핸드백에도 이제 명문 아주 그것도 있죠. 나 이제 차 중에도 명품 차가 있지 않습니까? 람보기니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고, 무스탕도 그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미국의 한 자동차 제조 업체가 비트코인으로 무스탕 차를 살 수 있다. 결제 수단으로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일본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에 있다가 이제 일본으로 많이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미 비트코인으로 또 새 차뿐만 아니라 중고차를 사는 것이 지금 일본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토요타뿐만 아니라 여러 차들이 이제 전 세계에 딜러십을 가지고 차를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미국이 무스탕 그 차를 비트코인으로 통해서 살고 팔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제 하나 또 봅니다. 여러 가지 호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분들 커피라든가 이런 주스 이런 거 작은 것뿐만 아니라 비행기 티켓까지 또 지난 시간에는 이제 ATM까지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차까지 이제 이렇게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또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즈베키스탄, 아마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우즈베키스탄. 자, 우즈베키스탄은 더 강력하게 법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법제화를 대통령령으로 시행한다 라고 7월 14일 비트코인.com에 따르면 7월 5일자 날짜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7월 14일 날 공표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또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고 싶어서 또 이렇게 전달을 해왔고요. 다음으로 좀 일본으로 건너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바이버를 잘 아시죠? 바이버 다 많이 아실 텐데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메신저를 전달해주는 또 포인트가 안 되겠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일본의 이제 바이버가 상당히 유명한데요. 자, 그 바이버가 이제 일본의 라쿠텐 회사가 그거를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일본의 아마존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 시장이 일본의 아마존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전자상거래 업체 넘버원인 그 라쿠텐 기업이 자체 코인을 올해 4분기, 그럼 4분기 하면은 이제 9월달 정도 되겠죠? 이제 며칠 안 남았네, 그죠? 9, 10, 11, 12니까요. 9월달 정도의 4분기에 러시아에서 첫 도입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전자상거래 업체인 라쿠텐 기업이 자체 코인, 다시 말해서 라쿠텐 코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삼성이 삼성 코인을 만들고 현대가 현대 코인을 만들고 그들듯이 라쿠텐 기업도 자기 자체 코인을 4분기에 9월달 중 러시아에서 첫 도입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러시아냐? 우리가 이제 10회 정도를 쭉 이렇게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봐오신 분들은 러시아가 상당히 요즘에 이제 공격적으로 일본 못지않게 공격적으로 이제 월드컵도 하지만 이 월드컵을 통해서 또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석권하겠다, 장악하겠다, 또 주도권을 잡겠다 하는 것이 러시아의 나름대로 계획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팍 열어 제치면서 일본도 또한 일본 안에서는 규제가 심하니까 그래서 일본이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최초로 라쿠텐 기업이 자체 코인을 발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 우선 전달을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호주로 잠깐 좀 넘어가 볼까요? 호주. 자, 이 호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암호화폐하고는 거의 소식이 단절이 됐다라고 할 정도로 거의 소식이 없는 데가 이제 호주가 그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드디어 호주도 이제 참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호주도 암호화폐를 그동안 관망하던 자세에서 좀 벗어나서 호주의 최초로 승인 거래소, 그래서 승인 거래소를 통해서 닛불, 비트코인 아닙니다. 닛불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이한 점은 다른 나라는 이제 여러 가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전체에 30, 40개, 50개 되는 그런 암호화폐를 다 다루고 있는데 호주는 거래소를 승인을 하면서 only 닛불만 첫 번째로 하자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좀 특이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닛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한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화폐를 미국에서의 대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거래를 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베네수엘라. 여러분들 베네수엘라 소식은 제가 한 두세 번 전달한 것 같습니다. 페트로로 상당히 유명한 데고요. 자, 근데 이 베네수엘라가 이제 석유가 많이 나는 데이기 때문에 석유를 통한 이제 그 수단을 페트로라는 암호화폐로 통해서 그 석유를 사고 팔고 하는 이제 결제 수단으로 삼겠다라는 것이 그 베네수엘라의 정부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좀 좋은 일을 하고 있네요. 암호화폐를 통해서 7월 5일자 날짜입니다. 야후 파이낸셜에 따르면, 야후 보도에 따르면, 자, 베네수엘라가 페트로를 통해서 노숙자들의 보금자리를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단지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우리 한국도 짓지 않습니까? 자, 베네수엘라도 이제 이 주택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주택 보금자리가 많이 부족한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가 저소득층 주택단지 프로젝트를 이제 하는데 그거를 페트로, 다시 말해서 석유 암호화폐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소식이 있어서 또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로 넘어가 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여러분들 이제 이거 가끔가다 제가 이제 친구분이나 주변 사람한테 물으면 오스트리아하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아스트리아죠. 아스트리아하고 아스테일리아하고 조금 좀 혼돈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수도가 빈이고요. 그 다음에 그 헝가리입니다. 체코, 헝가리나 체코, 독일 그 국경지대에 있는 유럽 국가가 오스트리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호주는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죠. 호주는 이제 오스트레일리아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혼돈을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이제 그 유럽에 있는 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를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 이 시간은 오스트리아입니다. 아스트리아. 자, 여기에서 우체국, 포스트 오피스죠. 우체국에서 400개 이상의 지점에서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구입하게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체국의 상징성,
상당히 크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에 있는 400개 이상의 우체국 지점에서 암호화폐를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거래소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사고 팔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오스트리아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 우체국에 가라. 우체국에 가서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구입 가능하게끔 하겠다라는 것이 이 오스트리아의 내용입니다. 7월 1일자 여러분들 오라클 타임즈에서 발표를 하고 있네요.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소식을 전달하는 이유는 세계적인 지금 이제 암호화폐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 우체국에서도 이제 암호화폐를 살 수가 있고 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에도 암호화폐를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럼 이게 좋은 소식만 있냐? 장점과 있으면 어둠이 있으면 낮이 있듯이 또 낮이 있으면 또 밤이 있듯이 해킹 소식 좀 나쁜 소식이죠. 해킹 소식도 여러분들한테 또 전달을 해줘야지 밸런스가 좀 맞지 않을까 싶어서 좀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얘기를 전달을 해왔습니다. 자, 2018년 7월 4일자네요. 7월 4일자 로이터 통신입니다. 7월 4일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해킹 등으로 암호화폐가 총 7억 6,100만 달러, 7억 6,100만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8,500억입니다. 8,500억을 도난당했다라는 소식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만 해당됩니다. 해킹 등으로 총 도난당한 금액이 총 우리 한국 돈으로 8,500억 원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또 한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성장시키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해킹 소식도 전달해 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11일 날짜입니다. CNBC 방송입니다. 7월 11일 CNBC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불확실성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이제 조정기라고 하는데, 잘 나가기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뭐 거래소가 뚫렸다든가, 뭐 해킹이 일어났다든가, 여러 가지 조금 이제 규제적인 법 규제가 들어갔다든가, 뭐 이런 이제, 좀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 전까지 암호화폐의 강세장은 조정기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것이 7월 11일 CNBC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들이 이제 해킹 사고 같은 거 일어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리스크가 있으니까 소식을 들으면 이제 투자를 안 하고 빼겠죠. 주식과 좀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며칠 동안 이제 몇 달 동안 이렇게 조종세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이제 7월 11일 CNBC 방송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제 법제화, 규제에 관해서도 좀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을 하고 싶어서 또 가져온 게 있습니다. J5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J5는 하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국세청, IRS죠. 국세청 IRS. 제가 예전에 한번 5회인가 6회째 IRS 미국의 국세청이 얼마나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5개 국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의 국세청이 모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국세청 J5가 왜 5개 나라의 국세청이 이제 이렇게 모였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암호화폐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자. 뭐 해킹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조세 포탈, 탈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범죄에 대응하고자 해서 이 5개 국가가 국세청이 함께 이제 머리를 맞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이런 일을 최소화시키자라는 것이 기술도 공유하고, 그래서 나라가 이제 모였다는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합니다. 자, 대한민국 소식으로 오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소식도 국제 소식과 같기 때문에 제가 좀 이제 항상 대한민국 소식을 전달을 하는데요. 중요 소식, 또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가지고 좀 같이 살펴볼 내용을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암호화폐 사기 공익 신고자 포상금을 2,920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2,920만원을 지급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에 따르면 7월 4일 날짜입니다. 7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에 따르면은 암호화폐 사기에 대한 신고자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낮은 이렇게 환경 오염을 시켰을 때도 우리가 포상금을 국가에서 지급하듯이 암호화폐 관련 사기에 대해서 공익 신고자도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암호화폐 사기에 대해서 공익 신고를 하신 분들은 국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가장 많이 포상금을 지급한 금액이 이제 이번 연도에 마크된 겁니다. 2,92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발표를 7월 14일 역대 최고입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소식 전달을 같이 또 했습니다. 포상금 받고 싶습니까? 암호화폐로 잡식이 받으십니다. 다음 또 하나는 이제 7월 3일자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요. 자, 이제 다시 이제 우리 그 규제로 인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스위스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도 호주, 다른 나라도 많이 이렇게 떠난 홍콩 이런 데로 많이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요, 지난달부터 현상이 바뀌었습니다. 바이낸스, BTCC 또는 후이비 이런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가 한국으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을 포함한 대만 암호화폐 거래소인데요. 바이낸스, BTCC, 후오비 이런 이제 중국 기반으로 대만으로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일본이 한 암호화폐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처럼 고강도 암호화폐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도 이제 해외로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그 거래소를 이제 또 이제 한국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됐죠.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라든가 암호화폐가 막 수없이 너무 막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할 정도로 치닫고 있다 보니까 1,000만 원대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치닫고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규제를 이제 한 거죠. 이제 어느 정도 규제가 됐고 금감위원장이 바뀌고 새로운 이제 오픈 마인드로 조금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역으로 한국으로 오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오비는 이제 지난 우리가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후오비는 이제 지난 6월부터 영업 준비를 마치고 한국인들을 채용하고 있고요. 또 거래 사이트 같은 건 이제 일본의 거래 사이트 같은 것도 우리 한국으로 이렇게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벌써 이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0만 명에 달하는 그런 이제 투자자라든가 거래자들을 끌어모으겠다라는 얘기죠. 한국으로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또 소식을 또 전달하는데요. LG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LG전자, 삼성전자도 유명하지만 외국에서는 LG전자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LG TV, LG 디스플레이 상당히 많이 팔리는데요. 자, 이 유뱅크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유뱅크요. 유뱅크입니다. 자, 유뱅크가 한국의 LG전자와 암호화폐 관련해서 파트너십을 계약했다라는 얘기입니다. 7월 5일자 코인마켓 보도에 따르면은 유뱅크 앱은 이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10개국의 여러분들 그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셀폰이라고 하는데요. 이 셀폰의 앱에도 이렇게 깔아놓는 거죠. 어떤 거는 유뱅크 웹을 깔아놓으면 요걸 통해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전 장치에 이걸 사면 LG전자의 핸드폰이라든가 삼성전자의 셀폰을 사게 되면 요게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그 유뱅크 앱이 암호화폐 관련 앱이 깔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뱅크 그걸 통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 온라인 상품을 암호화폐로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뱅크라는 엄청난 그런 어떤 프레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구축망을 통해서
구글 같이 그렇게 통해서 그 속을 통해서 뭐 우리는 이제 11번가도 있고 액션도 있고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코인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마이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계들도 거기서 이제 11건가에서 팔면 또는 유뱅크에서 팔면 그거를 익명성이 보장된 또 뭐 이런 암호화폐로 구입을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거래소에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했지만 유뱅크가 이렇게 LG전자를 통해서 유뱅크를 시도하겠다. 그래서 2018년 9월에 시장에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9월달 얼마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LG전자의 핸드폰을 여러분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뱅크 웹이 깔려져 있는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0회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장은 약간의 조종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제3의 화폐로 공식적이, 이제 암호화폐가 제3의 화폐다 라고 전 세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이제는 가치가 있구나. 가치가 있고 그 지급 수단이고 거래 상품으로 받아들일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정확한 전 세계적인 세계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종기의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적 또는 이제 거래소면 거래소라는들의 시스템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 세계가, 한국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한국을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이제 금감위원장이 바뀌면서 상당히 이 블록체인과 그다음에 뭡니까 법적 시스템을 상당히 많이 좀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정기에 들어왔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다음 시간에는 11회입니다, 여러분들. 11회로 여러분들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다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들 좋은 방학도 되시기 바랍니다. 해피 베케이션. 여기까지입니다.